into your head again. I'm diving.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If you gon' be here now, I'm calling. Falling to you, I'm always diving. Darling, you. 저희 조금만 한 5분 후에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 먼저 하려고 해요. 혹시나 그럴 일 없으면 좋겠지만 불이 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먼저 진행하고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강매유수센터 4층 피스페이스라는 저희 강매유수센터가 되게 강남 같은 곳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곳이고 이렇게 복도 있잖아요. 거기에 왼쪽 오른쪽에 올막돌막이라는 곳이 있고 양호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실 때에는 여기에 비상구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와 저쪽 계단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고,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를 포함한 저희 스텝 보고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대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여기로 나가실 수 있고, 이렇게 여기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안전교육 영상 짧게 한 2분 정도 신청하고 강연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잠깐 의견이 안 돼서. 네, 활동적 안전교육에 집중해주세요. 네, 어느 활동에서, 어느 장소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대피도 해드렸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활동 중에는 항상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주세요. 네, 활동 용품들 저희가 집게 있는데 집게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네, 사용하실 때는 장난을 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쳤을 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스텝 목걸이 하신 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불이 났을 때는 불이 났다고 다 같이 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벨은 바깥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건물의 위치를 모르시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와 저쪽으로 쭉 가시면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손수건 또는 옷소매에 적셔서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해 주세요. 네, 소화기는 바람이 등진 상태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테이블의 밑으로 몸을 피하고 방석이나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급히 건물 밖으로 확인 후에는 하지 말고 지진이 멈춘 후에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다치셨을 경우에는 혼자 조치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안전교육 마무리하고 강연회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제2회 유주톡톡 강연회 What is your color? 너만의 색상을 말하다 강연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회의 사회자를 맡게 된 황경미. 장수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강연에 참석해 주신 청중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회 시작하기 전에 동아리 소개를 간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청소년 강연기획단 뉴스톡톡은 강연회 기획부터 진행까지 뉴스톡톡의 손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유주톡톡은 벌써 4기째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인데요. 청소년 친구들과 대학생 멘토 그리고 담당 선생님, 이여름 선생님까지 모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강연을 기획하는 방배 유스센터 매력둥이 동아리랍니다. 유주톡톡 멤버들 혹시 한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지난 강연회들과 달리 이번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이번에는 온리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강연회라는 점 주목해 주시고요. 청중단 여러분들이 방배유스센터에서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특히 많은 힘을 저희가 쏟아부었거든요. 사회자 복장이나 이쪽에 저희 무대 보시면 컨셉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죠?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저희 이번 강연의 컨셉은 바로 공방입니다. 공방 느낌으로 꾸며봤는데 어떠세요? 귀여워요? 저는 약간 멋진 화가의 컨셉으로 저희가 옷도 맞춰봤어요. 여러분들이 멋있고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기분이 업된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간단한 이벤트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는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준비했으니 틀려도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더 크게 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해 볼게요. 브랜드의 신뢰감과 신뢰를 나타내는 색상으로 사람들의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에 음식 광고에 사용하기 곤란한 색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파란색이요? 파란색? 파랑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니은?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파란색이랑 파랑색이랑 뭐가 다른 거죠? 저희 이제 파란색이라고 쓰고 파랑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한다고 하는 그럼 파랑색은 없는 거예요? 그럴걸요. 뭐야? 확실하지 않는 거면서. 네, 저희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19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 중에 어느 국기에도 사용하지 않는 색상이 있다고 해요. 이는 황실의 부와 힘을 나타내는 색깔로 오직 황제에게만 허용되는 색깔인데요. 과연 이 색깔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거요? 노란 색깔이요? 노란색이요? 노란 색깔 아닙니다. 네. 네. 황금색이요? 황금 색깔이요? 황금 색깔도 아닙니다. 네. 보라 색깔이요? 보라 색깔 맞습니다. 보라 색깔은 신기하게도 어느 국기에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정답은 보라 색깔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문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권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허락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색상으로 공적인 업무의 승인 또는 남녀관계의 진전을 허락을 나타내는 이 색상은 무엇일까요? 네. 빨강색이요? 빨강색?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보통 도장 찍을 때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네, 아쉽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분 정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좀 의외의 색상이긴 하죠. 네, 조심스럽게 아주 네.
어떤 거요? 어떤가요? 초록 초록색이요? 색깔이요? 왜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초록 색깔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녀 관계에 진전을 허락하는 색깔. 혹시 여러분 그린라이트 들어보셨나요? 그 그린할 때 그린라이트가 남녀 관계에 진전을 허락하는, 나 허용하겠어, 우리 연애해도 돼, 약간 이런 의미에서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질문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두 분은 이따가 나가실 때 꼭 성함이랑 전화번호 알려주고 가세요. 그래야 저희가 기프티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쉬우신가요 혹시? 못 맞추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후 또 다른 이벤트 타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강연에 경청해주세요. 네, 경민쌤, 저희 강연의 주제가 이제 색과 관련된 주제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색상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요, 제 옷 색깔이랑 앞치마 색깔처럼 보라색을 좋아해요. 보라색은 마녀의 옷 같기도 하고 마법 구슬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라색을 좋아해요. 수혁쌤은요? 저도 경민쌤이랑 똑같이 이제 세트로 좀 맞췄긴 했는데 저는 초록색을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서 많이 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뒷산 가시면 저희 숲이 되게 울창하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놀았던 추억이 있어서 저는 초록색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희 둘이 이제 좋아하는 색깔도 다르듯이 색에 대한 이제 관련된 다양한 시각 또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저희 강연자님들께서는 어떤 색으로 강연을 해주실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강연회를 시작해 볼까요? What is your color? 네, 유즈톡톡 강연의 What is your color? 나만의 색상을 말하다 강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첫 번째 강연자님은 바로 이지원 강연자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만의 색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없으시죠? 저도 사실 저를 상징하는 색깔이 무엇인지 몰라서 걱정이에요. 아, 괜찮아요. 저희 이지원 강연자님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자신만의 색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아직 모르니까 이지원 강연자님의 강연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니까 빨리 만나볼까요? 그럼 바로 이지원 강연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연회가 끝난 뒤에 저희가 Q&A 시간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강연 중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나눠드린 메모장에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What's Your Color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이지원이고 유튜버로 월루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색깔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태양과 같은 노란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태양과 같이 열정적이고 따뜻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노란색은 따뜻함과 더불어 예리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입학을 시작으로 마케팅 동아리, 유튜버, 라이브 호스트, 그리고 코스메틱 뷰티 크리에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였고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교환학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총 10번 정도의 대외활동 및 경험을 통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노란색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와주신 청중단 분들에게 노란색 같은 예리하지만 따뜻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어 이 What's Your Color라는 강연 주제에 맞춰 여러분들만의 색상 찾는 법에 관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우선 자기만의 색상 찾는 법 첫 번째는 가볍게 목표를 정하고 신나게 몰입하자입니다. 색의 구분에도 빨간색, 주황색 같은 난색 계열, 파란색 같은 한색 계열이 있듯이
사실 처음부터 자신만의 뚜렷한 색상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우선 자기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지를 추상적으로라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제 색이 어떤 계열인지 바탕을 찾게 해준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동아리인 헬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드름이 정말 많은 피부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깨끗하죠? 사실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접한 이 화장품 광고에서 화장품을 바른 뒤 제 심한 여드름 피부가 정말 싹 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이후 저도 저와 같은 이런 피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 기획자가 되자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저는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를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고 장학생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공학과에 진학을 하자마자 그때 본 이제 페이스북 광고가 떠오르면서 광고하면 마케팅 아닌가? 한번 마케팅을 가볍게 배워볼까?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가볍게 이 마케팅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케팅의 미음자도 모르는 새내기 20살 공대생이 이 마케팅 학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동아리에 합격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선 저 빼고는 모두 3, 4학년인데다가 이제 한 학기에 실제로 이제 마케터로 이제 일하시는 실무진 분들 앞에서 총 4번의 경쟁 PT를 하게 되고 일주일마다 모임 후기를 3쪽씩 작성해야 하는 나름 규율이 약간 엄격한 동아리였던 거죠. 저는 이제 1차 경쟁 PT를 하던 날 그날 순위를 매기진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제가 꼴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 나는 마케팅에 정말 재능이 없구나. 그래 무슨 공대생이 마케팅이야 라고 좌절을 하게 돼요. 실제로 제가 2차 PT를 하던 날 제가 잘 우는 성격이 아닌데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마케팅 동아리를 지금까지 후회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방법이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그 즉시 닥치는 대로 정말 마케팅 전략서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100여 개의 마케팅 전략서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케팅 전략서에 순수한 흥미 그리고 강렬한 몰입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 결과 2차, 3차 PT는 모두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실제 실무진 분들께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칭찬인 지원이는 재능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마치 스펀지 같다. 넌 정말 마케팅에 재능이 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말 가볍게 도전했던 이 마케팅 동아리는 제 꿈을 뷰티 마케터로 시작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저와 같은 충동의 순간을 경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그 충동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목표를 정하고 신나게 몰입하시다 보면 자신의 색깔을 찾는데 한 발짝 더 가까워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결되게 도전하자인데요. 전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경험하실 것을 어떻게 기록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선 가장 핵심은 why, 이 경험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 중에 기록을 하시면 되고 how, 어떤 프로세스로 해나가느냐. 마지막으로 what,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 이것은 이제 활동 후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 순서에 거꾸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이 what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시라면 그냥 내가 왜 진정으로 이 학과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why를 생각하시지 않은 채 그냥 전화기는 취업이 잘 되니까 그냥 경쟁률이 이 학과가 낮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what부터 학과부터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고 만약 대학생 분들이시라면 진정으로 내가 이 인턴십을 왜 해야 하냐에 대한 why를 고민하시지 않은 채 그냥 대기업 대외 활동이니까 그냥 가만히 살긴 불안하니까 이런 조금 확실하지 않은 why를
Y를 통해서 What부터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 세 가지 순서로 저를 늘 분석을 했고 지원했던 활동들의 합격률은 모두 100%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운도 있었겠지만 전 이 분석 방식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알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2020년 때 건국대학교 공식 유튜버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 경험에서 why, 왜 해야 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 why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자신의 전 경험에서 빗대어서 why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지난 이 헬리온 마케팅 동아리에서 마케팅 채널 트렌드가 단연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유튜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였죠. 그래서 저는 그 즉시 바로 건국대학교 유튜버 아나운서 및 리포터 부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합격을 하였다고 좋아하실 때가 아닌데요. 바로 이제 how, 어떤 프로세스로 해나가느냐, 이것을 이제 활동 중에 기록을 하시면 되고, 이 how는 늘 실패, 즉 자신의 부족한 점, 그리고 성찰, 도전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면서 이 부족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거는 이 경험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천재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마 대부분 전자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 how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크리에이터를 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축제 MC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나름 말센스와 끼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합격한 친구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실제로 유퀴즈에 출연한 친구도 있었고 정말 카메라만 돌면은 바로 춤을 추는 정도의 끼쟁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담당자 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이제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말센스와 끼가 조금 다소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건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나는 이 크리에이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라고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크리에이터는 영상 기획, 출연, 편집 파트가 있었는데 이제 편집 파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고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또 바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때 당시에 영상 편집을 하나도, 정말 단 1도 할 줄 몰랐었는데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고 유튜브로 이제 영상 편집을 배워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는 자막을 다는 데만 장장 2주가 걸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차차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결국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저는 기획, 출연, 편집 다양한 파트에 참여하며 약 20여 개의 영상을 남기고 수료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what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이것은 이제 향상된 점, 그리고 좋았던 점, 별로였던 점을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이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영상 편집 실력이 증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은 제가 사람들 앞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별로였던 점은 제가 이제 영상 기획은 조금 논리성보단 말센스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저는 헬리온에서 했던 시장 분석이나 논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획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깨달은 what은 자연스럽게 다음 도전의 why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의 색깔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이 연결되게 도전하자였어요. 이전 경험에서 깨달은 이 what 중 나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도전의 why를 도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제가 라이브 호스트를 도전하는 why로 이어지게 되고 저는 처음 매출보다 약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논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획을 더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기획해보는 활동인 코스맥스 뷰티 크리에이터 활동을 도전하는 why로 연결되게 도전을 하였고 저는 여기서 1등 최우수 팀이 되어 실제로 제가 기획한 뷰티 브랜드와 제품이 실제 시장에 출시될 기회를 얻고 최우수 활동자가 되어 코스맥스 서류 면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만의 성과는
이 왓에서 비롯된 확실한 Y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뷰티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인턴십을 도전하는 Y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코스맥스 활동을 하면서 신제품 기획을 할 때 가장 몰입감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증진됐다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아모레퍼시픽 우대 사항에 이 영상 편집 툴을 잘 다룰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라이브 호스트를 하면서 고객과의 소통 능력이 증진되었는데, 이를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뷰티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에서 신제품 기획을 해보고 싶은 Y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고, 저는 약 경쟁률 70대 1을 뚫고 22살에 이제 대기업 인턴십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색깔을 찾는 원천은 철저한 자기 분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의 수많은 Y들을 따라가 본 결과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연 주제가 What's your color였는데요. 사실 저는 What이라는 질문은 확실한 답, 결과만을 강요하지만 스스로에게 Y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과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Y라는 질문들을 던져보며 자신을 따라가보며 자신만의 색깔을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제 월루션 아까 유튜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다들 카메라 한 번만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 QR코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부분이 뜰 텐데 유튜브 채널 이제 네, 가주시면은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나 안 됐지만 사실 저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조금 더 이제 열심히 만들어 볼 생각이고, 제가 아까 자소서하고 면접 합격률도 모두 뭐 100%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자소서 작성 꿀팁이라든지 뭐 면접 때 긴장하지 않는 법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노란색 같은 따뜻한 영향력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예리한 해결 방안을 드렸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색 같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첫 번째 강연 혹시 어떠셨나요? 네, 지원님의 강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또 무엇을 잘 몰입할 수 있는지 한번 나를 분석해보고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저도 강연을 저도 강연을 이전 이지원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고전 정신이 좀 많이 솟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프로페셔널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강연을 보여주신 이지원 강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희 바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원님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저희 마이크 받으시면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양윤수라고 하고요. 일단 강연 잘 들었고, 일단 유튜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기획, 편집, 그다음에 뭐 출연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획에서는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조금 센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그 기획하는 것도 그 영상 기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마케팅 그거로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센스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좀 논리적인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유튜버를 도전한 것도 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영상을 만들자 기획 단계보다도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연출할까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나의 경험을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그 담당자 선생님께서 무슨 댄스 동아리를 취재를 해오라, 요즘 댄스 동아리 관심이 많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댄스 동아리를 뭐 인터뷰식으로 사실 취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인터뷰식으로 댄스 동아리를 취재하면 되게 사람들이 아무리 필요한 정보라도 눌러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하면은 조금 감각 있고 연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0년 당시에는 이제 워크맨이 유행이었는데 장성규가 하시는 워크맨 아시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도 그건 이제 직업을 하나씩 체험해보는 그런 식인데 우리도 동아리를 한 번씩 체험해보는 식으로 워크맨 식으로 한번 영상을 편집해보자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댄스 동아리를 약간 체험해보는 그런 식으로 연출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 과정도 재밌지만 저는 사실 그 영상은 특히 그런 논리보단 진짜 어떻게 연출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런 역량이 더 좀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논리성이나 시장 분석하는 걸 더 좋아해서 지금은 기획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보다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여기 앞에 마이크 한 번만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진이라고 하고요. 먼저 저도 대학생인데 되게 멋있는 활동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의 질문은 제가 이거 강연의 제목이 나만의 색깔을 찾는 법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뭐 핑크색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뭐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은 뭐 핑크색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색깔과 그 강연자 지원님께서 이제 강연을 준비하시면서 생각했던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강연을 준비하실 때 색깔을 어떻게 정의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색깔이 앞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뭐 노란색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싫어하고 나는 뭘 잘하는지를 사실 파악하는 게 저는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저만의 색깔이라고 그거를 제가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무엇을 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색깔이라고 정의를 했지 사실 뭐 나는 노란색이다, 나는 핑크색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만든 강연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진로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저기 세 번째 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은이고 이제 고등학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이제 제가 많은 시기다 보니까 강연 들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진로 관련해서 되게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강연자님께서는 공대생이 되기 위해서 2년 동안 엄청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제 마케팅 쪽 가게 됐는데 그 진로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확신을 그렇게 가질 수 있으셨는지 그리고 또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늘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저는 어느 소속에 가서도 전 제가 꼴찌라고 생각했어요. 다 저보다 다 너무 잘나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되게 1분 만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크리에이터에서 그렇게 같은 아나운서 부문인데도 저를 찾아주지 않으셨을 때 그때 사실 전 되게 좌절했어요. 네, 저도 누구를 미워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진짜 제 친구들 하나도 잘못 없는데 괜히 자격지심이 들고 정말 미워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미워하는 감정이 생각보다 되게 삶에 필요가 하나도 없는 감정이구나를 이제 깨달은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웹툰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웹툰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약간 다른 작품을 보고 있자면 고작 이런 실력으로 내가 연재해도 될까라는 생각으로 늘 발목에 잡힌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천재들을 덕질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저는 약간 띵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 친구들을 덕질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저도 얘들처럼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파트를 찾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아모레 퍼시픽 인턴십에서도 우대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운도 진짜 생기는 걸 좀 보면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사실 불안할 때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덕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계속 성장했던 것 같아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덕질하려고요. 이미 부족하니까. 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미 누군가에게 이제 지원님이 덕질의 대상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이 강연을 통해서. 나 멘트 멋있었다. 네, 지원님은 그러면 이제 그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처럼 약간 따라가겠다 하면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을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저도 되고 싶어가지고 앞으로 강연하는 것도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질문해주신 지원자님 중에서 베스트 질문을 한번 뽑아보려고 하는데 지원님은 어떤 질문이 좀 베스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다 너무 좋았는데 방금 이제 해주신 질문이 저도 너무 제가 했던 똑같은 고민이라서 더 와닿았어요. 네. 네.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된 친구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도은 친구에게 베스트 질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색깔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원님이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상 지원님과의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님이 퇴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강연은 저희와 이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환경에 대한 강연을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민 선생님, 환경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요, 분리수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 분리수거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해서 엄마한테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분리수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즘은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리수거도 알려주는 어플이 또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엄청 유익하죠. 되게 좀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분리수거 앱과 다르게 저희 이제 이윤아 강연자님께서 이것보다 더 유익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그래 이젠 바꾸자의 강연을 맡게 된 이윤아입니다. 제 강연 제목 그래, 오타라고 생각하셨나요? 제 강연 제목 그래는 사실 오타가 아닙니다. 그레이에서 이를 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저는 그레이, 즉 회색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을까요? 강연을 들으시면서 저의 색깔은 왜 회색일지, 왜 강연 이름은 그래 이젠 바꾸자일지 추측하며 들어주세요. 우선 강연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코너스톤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현재는 환경과학 공공정책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 Y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 유명하다는 Y책이 제 방 책장에 30-40권 정도 꽂혀져 있었는데요. 그중 환경을 읽으며 그때 지구가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는다 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저에게는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과 이대로 가면 지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구가 기후환경으로 인해 멸망할까 두려움에 떨었던 저는 어린 저는 엄마께 지구가 언제 멸망하냐는 질문을 한 달 동안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너가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6살 때부터 자연스레 기후변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이 끝나고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것을 시작으로 중학교 때는 환경 정화 봉사활동과 길거리 전단지 수거 활동을 했으며 현재 고등학생인 저는 친환경 적정기술 동아리 회장, 청소년 환경정책 탄소 중립 시나리오 동아리 멤버, 개인 플로깅 프로젝트 리더이자 운영자 등 여러 환경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Y 만화책으로 시작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저는 환경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요. 자, 몇몇 분들도 이미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역시 환경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제 입장을 회색과 연결지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난 기후환경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기후환경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여름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홍수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8월 8일 어디에 계셨었나요? 저는 그날 스터디 카페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무릎까지 오는 물을 헤치고 집에 힘겹게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정전도 있었고요. 하지만 홍수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물이 차오른 것이나 정전이 아닌 바로 반지하였는데요. 반지하 거주자들 중에 홍수로 인해 위험에 처했던 사람들과 사상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며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었죠. 이에 정부는 10년 안에 반지하를 거주용이 아닌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났고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지하를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정부는 10년 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0년 홍수로 인해 여러 명의 반지하 거주자 사상자를 낸 후 정부는 반지하를 비주거용 전환법으로 2012년에 통과시켰지만 법이 통과된 후에도 약 4만 개의 반지하가 지어졌습니다. 반지하가 영하 기생충으로 인해 전 세계에 각광받은 후에는 정부는 다시 한번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함에 따라 계획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정부가 앞으로 있을 기후환경 문제에 피해받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답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정부가 기후환경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정확히 무엇을 위한 시나리오인지 알고 계시나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란 2020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률 계획안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가시켜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에 더불어 우리의 미래와 좀 더 가까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률 방안 또한 있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만들어진 법률 방안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담겨있는 웹사이트에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정부의 무관심을 다룬 기사에 해명을 하는 섹션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하나 안 남긴 탄소중립위원회, 인터넷 자료 짜집기 수준 탄소중립, 정치적 쇼에 불과,
정부의 장밋빛 계획, 구멍숭숭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언론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목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발전이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보다 어렵고 복잡한 목표입니다. 2050년은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여러분. 단 28년밖에 남지 않았죠. 정부의 또 다른 목표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한 뛰어난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또 수립하고 끝없는 회의만 할 뿐이죠. 이러한 정부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들의 속도가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환경 문제에 대해 느리게 대응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정부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나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죠. 그렇다면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청중당 분들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시민들 또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아니 나아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의 대답을 요구한다면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지하 사건이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더딘 발전이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또한 이 모든 환경 문제에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의 느린 대응과 무관심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게 우리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이 환경 문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배달 횟수 줄이기, 친환경 제품 쓰기, 분리수거 똑바로 하기 등 여러분이 살면서 수십 번이고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자주 보는 곳이니 어떠한 환경 문제가 있는지도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구청 사이트에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예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살고 있는 관악구청에는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선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3가지 섹션을 채워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에서 저는 관악구 내에 적절한 쓰레기 처리 공간이 없어 골목이나 전봇대 근처에 일반 쓰레기 봉투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일반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이러한 공간에 적절한 쓰레기 처리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망을 쳐 공간을 구분하거나 따로 일반 쓰레기 처리장을 한 곳에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서는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와 관련 없는 쓰레기를 버리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며 쓰레기 처리장과 거리장을 구분함으로써 관악구 전체가 더 쾌적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싶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쓰기만 하면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한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랬듯이 외부 동아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저는 현재 2가지의 환경 외부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팀원들과 활동을 하다 보니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60, 70대 어르신들과 10대, 20대 청소년 친구들 모두 환경 문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우쳐주자를 취지로 만들어진 깐부 프로젝트에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동아리에서 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전체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풀어쓰는 작업을 진행했고 다른 환경 동아리인 친환경 적정기술 동아리에선 직접 적정기술을 만들어보고 관악구 내 처음으로 환경 페스티벌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언제든지 환경보호단체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나 청소년센터에 속해 있는 환경 동아리에 가입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환경보호 활동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제품 쓰기, 분리수거 하기 등등 자신이 친환경 라이프를 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요.
너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너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친환경 삶을 살기만 하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플로깅 Every Friday라는 개인 플로깅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팔로우를 하고 각자의 친환경 라이프를 볼 수 있음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도 자신의 친환경 라이프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에 홍보하면 지속적으로 친환경 라이프를 이어갈 수 있고 여러분도 몰랐던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는 오늘 강연 주제 색깔인 회색을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현재 제2번 강연 색깔인 회색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말 아시나요?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으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아주 작은 자극을 주기만 해도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회색은 흰색도 아닌 검정도 아닌 애매한 색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을 조금만 섞어도 밝은 색이 되고 어두운 색을 조금만 섞어도 검정색이 돼버리고 말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고 우리가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는 검정색, 즉 환경 파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노력해서 회색을 흰색으로 바꿔보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윤아 강연자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제가 한자성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낙화난상지라는 한자성어인데요. 수혁쌤 혹시 아세요? 네, 뭐라고요? 뭐요? 낙하산이요? 낙지볶음 말고요. 낙지볶음이요? 낙화난상지. 네. 낙화난상지는 한 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는 한 번 저지른 일은 원상대로 돌아가기 힘들다라는 의미를 해요. 유나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뭔가 심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던 점을 저 약간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될 때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생각이 드는 강연이었습니다. 멋진 강연을 보여주신 이윤아 강연자님과 함께 Q&A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아 강연자님께 질문하고 싶은 청중단이 있다면 아까처럼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도 유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탄소를 줄인다는 게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것에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유나님께서 그 60, 70대 어르신분을 대상으로도 그런 강연도 진행하고 했다고 하는데, 특히 그렇게 오래 이렇게 본인의 방식을 지속해 오신 분들께는 또 이렇게 변화를 이끄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대의 의견이 있을 때는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시거나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면서 당연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내 삶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사실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경제관념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관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꼭 이뤄내기 위해서는 꼭 무언가 손해를 본다 혹은 꼭 무언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경제적 관념을 가르치는 건데요. 저는 이런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이런 최첨단 기술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애초에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나라에서 이런 즉각적인 문제, 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써야 하면 이러한 기술에는 비용을 많이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제 멀리 보면은 이 기술은 나중에 반드시 저희에게 환경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네거티브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약간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기회비용을 얘기하면서 설득시키는 그런 건가요? 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번째 분 회색 맨투맨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국민 정책 참여 뭐라고 했지? 국민 정책 참여가 있었는데 실제로도 국민 정책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관악구청에서 이러한 정책 제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실현이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학교 졸업한 후에도 그 장래 희망으로도 환경 관련 쪽으로 관에 일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목표는 정치인이 돼서 환경 문제에 대해 법을 바꾸는 걸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쪽으로 나가시는 거군요. 그럼 저희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친하게 지내면 저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책 제안하는 걸 잘 수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네, 좋습니다. 그럼 유나님이 꼭 정치 쪽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하나 더 하세요. 만약 정치인이 되신다면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행위가 많으실 텐데 저희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 발전하지 못한 국가들이 아직 많아요. 그리고 기회비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국가들은 기회비용을 환경에 쓸 수 없는 상태일 때도 많고 기본적인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비용이 많은데 그런 나라들도 환경을 위해서 비용을 써야 할까요?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런 나라들은 확실히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정기술이라는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정기술 동아리에서 저는 필리핀이랑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가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적정기술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영어로 해주세요. 저희 유나 강연자님은 국제고등학교 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영어가 더 편하시대요. 영어를 조금만 써도 될까요? 제가 죄송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제 developing country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기술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 또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유나 강연자님도 베스트 질문을 하신 분을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이실까요? 저는 요분이 해주셨던
죄송해요. 또 영어로 쓸게요. Developing country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디벨롭 컨트리요? Developing country. 마지막 질문.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신 분을 베스트 질문자로 선정하면서 이윤아 강연자님의 그래 이젠 바꾸자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강연자님이 퇴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강연 저희 잘 듣고 계실까요? 어때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없으세요?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재밌는 거 같으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연을 열심히 들은 저희 청중단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저희 이벤트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응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 이벤트 타임의 퀴즈는요. 이지원 강연자님과 이윤아 강연자님의 강연 내용을 관련된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의 강연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똑같이 문제를 듣고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못 맞추신 분들 상품의 기회가 지금 있으니 적극적으로 듣고 맞춰주세요.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이지원 강연자님이 활동했던 동아리의 이름은? 네, 헬리온이죠? 안 속으시네요. 네, 헬리온이신데요. 과연 그 헬리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헬리온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일까요?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헬리온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마케팅 동아리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임경진님. 네. 임경진님은 이따가 나가실 때 꼭 상품 받아가세요.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두 번째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금 강연해 주신 이윤아 강연자님께서 이제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만든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저희가 이제 몇 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고 목표를 했을까요? 네, 문제 답변은 뭘까요? 2050년? 50년?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2050년이고요. 방금 저희 정답 네, 저희 성함 말씀해 주시겠을까요? 김도훈님. 네, 방금 저희 문제의 답을 맞추신 저희 두 분께서는 저희가 강연이 끝나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 타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강연자분을 바로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강연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흥미롭게 좀 강연을 저희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한 번씩 다 해보셨을까요? 네, 지금 MBTI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도훈님께서는 MBTI 성격 유형 검사 어떤 유형 나오셨나요? INFP. 네, 좋습니다. INFP 나오셨고요. 또 혹시 저 한번 해봤어요, MBTI 유형 검사 한번 해봤어요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저희 선생님 어떤? ISTJ. 에이. 맞춘 거 아닙니다, 방금. 그러시군요. 저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활발하신 선생님이셔서 되게 의외의 유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MBTI 검사 한번 해보셨다 하신 분. 다 쑥스러워하시는 거 보니까 I인가요? 네. 인경쌤이 네, 인경쌤. 네. ENTJ 유형 나오셨습니다. 되게 외향적인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가 이제 유형을 다 한 번씩 여쭤봤는데요. 우리의 성격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세현 강연자님께서는 그 내용을 강연에 담으셨다고 하니까 저희 함께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화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살 김세은입니다.
저는 우연히 뉴스톡톡 강연자 모집 포스터를 보고 제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처음 What is your color라는 주제를 받자마자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나의 색은 초록색으로 해야겠구나. 제가 왜 초록색으로 정하였을까요? 제가 초록색을 선택한 이유는 제 성격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MBTI로 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P, 이게 제 MBTI인데요. 흔히 잔다르크 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 혹시 저 말고 INFP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INFP의 핵심적인 특성을 살펴볼까요?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타의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특징처럼 저는 제 감정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특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보충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제 스스로 느끼는 감정보다도 상대가 이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정말 친한 사이일지라도 내가 장난스럽게 내뱉은 한마디에 상처를 받진 않을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을 다시 되삼킨 기억도 빈번합니다. 제 생각과 달리 상대가 이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습관적으로 서너 번 말을 되짚어보며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채팅창에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수없이 고민하고 내가 한 말이 직설적으로 전달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움에 항상 말을 돌려서 하는 버릇도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제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어할 때도 종종 생겼는데요. 이처럼 세심하고 민감한 성격을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 성격을 저만의 큰 장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제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부터 생각하는 성격이란 상대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라 느끼며 내면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때문에 제 자신을 초록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초록색에는 평화, 편안함, 자연, 조화 등의 이미지가 있고 기분을 온화하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눈이 가장 피로감을 덜 느끼는 색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장시간 동안 봐야 하는 이 학교 칠판이 초록색인 이유도 이 이유입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색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 이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안정감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초록색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감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주제를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제 성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느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며 깨우치게 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17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그를 이겨내면서 얻었던 교훈을 이번 강연을 기회 삼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남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수의 사람과 광범위하게 어울리는 것보다는 소수의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훨씬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절대 친구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다양한 친구보다는 정말 저를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까지도 친구라는 것은 그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식만 듣는 사람, 혹은 학교에서 얼굴 정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요. 이 또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깊은 관계를 만들지 않고 저와 남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아예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옆자리에 앉게 되어 만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벌써 만난 지 4년이 넘게 다 되어가는데 되돌아 생각을 해보니 지금 그 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은 날이 4년 동안 거의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여서 그 친구와 나눈 대화가 정말 거창하고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을까요? 네, 아니죠. 네. 저희가 근 4년간 나눈 대화들을 살펴보면 정말 단 하나의 영양가조차 없는 이야기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야, 나 모닝똥이 안 나와 라면서 나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나 밥 먹어 하면 갑자기 혐오스러움을 유발하는 벌레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체형이 변함에 따라서 소심하고 말이 없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 교류를 하면서 제 소심했던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 친한 친구라는 관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느낌 또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학업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도 이 친구가 해주는 위로와 도움에 힘을 받았었고 어쩌면 제 부모님조차 모르는 비밀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덕분에 저는 친구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했던 존재, 나라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귀려면 내가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 보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 느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이 강연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아온 것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인간관계 사이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좋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다른 것들도 이들만큼 중요하기야 하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좋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저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제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하였을 때도 그 친구가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말을 돌려 하게 되다 보니 오랜 시간 동안 끊기지 않는 애매한 관계들과 상황들 때문에 저와 그 친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멀어진다고 한다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대가 알아채지 못하게 서서히 멀어지는 편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둘 사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아닌 남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두려워서 쉽사리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고 추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때로는 이별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과 나를 위해 누군가의 관계를 끊어낸 것이 절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 때때로 성장을 위해 이별이 불가피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제 전 남자친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추억이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으로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했고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지금 저와 비슷한 성격 때문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강연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현 강연자님의 강연 듣고 왔습니다. 경민쌤, 김세현 강연자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MBTI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혹시 성격 유형 검사 해보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ESTJ가 나왔어요. ESTJ는 세은님과 반대 성격 유형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타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약간 타의적이보다 잔다르크형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주도적인 정치가가 나왔어요. 정치가? 주도적인 정치가? 그럼 주도적인 정치가 유형이 나왔긴 했어요. 그럼 둘이 같이 나가시죠 그러면. 유나님이랑 같이. 사실은 제가 MBTI를 엄청 불신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내 성격을 왜 그 알파벳으로 날 유형을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좀 불신적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되게 불신을 많이 해서 전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MBTI가 열풍을 하면서 인싸가 되려면 필수로 해야 되는 그 코스가 된 거예요. 저는 인싸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MBTI를 했는데 ESTJ가 나왔어요. 사실은 안 믿었는데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또 맞는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요즘 관심이 완전 많아가지고 세연님 강연을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이제 MBTI 유형 검사 해봤었는데 경민쌤이랑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경민쌤이랑 처음에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되게 이 알파벳으로 나를 정의를 한다고? 나도 정의 내기가 아직 어려운데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라고 처음에 불신을 했었는데 이제 왜 그거를 그렇게 나눠놨는지를 좀 나중에서야 좀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툴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참고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세은 강연자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다시 좀 제가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과거로 좀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지인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무수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리고 신기하고 또 의외인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친구를 만났을 때처럼 굉장히 재밌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멋진 강연을 보여주신 김세현 강연자님과 함께 바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은 강연자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도은이고요. 이제 같은 성격 유형이다 보니까 강연 들으면서 너무 공감되는 것도 많고 해서 일단 좋은 강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성격만이 아니라 모든 성격이 그렇겠지만 인간관계를 살면서 장점만 있는 성격은 없고 저도 이렇게 남을 타인을 위하고 되게 예민하고 이런 성격들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아서 제 성격을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싫어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은 강연자님께서는 강연 처음 시작할 때 자기의 이제 성격 유형이랑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장점이라고 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신 그런 계기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지 혹시 궁금해요. 제가 이제 항상 새학기가 되면 사람들을 사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남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준다는 것이 이제 남은 저를 되게 편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이제 너랑 있으면 너무 편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 거를 얘네들도 몰라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제 뭐 트러블이 있을 때나 그럴 때도 이제 저만의 이제 그런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좀 더 이제 틀어지는 게 생겨서 뭔가 내가 조금 더 배려를 해주면은 뭔가 이제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성격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성격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자기보다는 남을 더 이해해주는 성격 유형인 것 같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이번 준비를 하면서 세은님의 멘토였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정말 저를 엄청 많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세은님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저희는 친구가 될 수는 없고 좋은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환경과 관련된 유나. 그러면 이제 세은님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MBTI가 있다면 뭐고 그리고 이유가 뭔지. 흔히 이제 짝꿍이라고 케미가 좋았던 MBTI. 일단은 제가 그 4년 동안 연락을 했다고 했던 친구가 INTP라는 인팁이라고 하는 되게 희귀한 쪽에 속하는 MBTI 유형인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나한테 피해가 없으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뭐 자기가 관심 없으면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친구라서 뭔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도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ESFP였나 ESTP라는 성격을 가지고 이제 무슨 기사 같은 이미지로 이제 나타나는 MBTI 유형인데 택시 기사요? 아니에요 장군님 이런 거 약간 말하는 그런 거죠? 거, 네,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는 MBTI인데 그 친구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취미도 같이 공유를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웃음 코드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MBTI 이 두 개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좀 안 맞는다 한 MBTI는 있으실까요? 제 그 X가 ISFP였거든요. IFP였는데 그 성격이 약간 제가 드립을 쳐도 뭔가 이게 왜 웃겨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 성격과는 정말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유머 코드가 많이 안 맞았군요. 네, 유머 코드도 다행이네요. ESTJ 저희랑은 아니에요. 저희는 ESTJ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전체적인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주제의식으로 이제 내세우신 게 용기 내서 단절해야 될 관계는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끊어내야 될, 그러니까 단절해야 될 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사실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갈등도 있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나랑 안 맞는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단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절해야 될 관계라고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그런 기준을 이제 세우신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어도 정말 그 친구에 대해 장점을 정말 찾아보려고 하는 편인데 정말 저와 생활하면서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은 저는 이제 연을 끊어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직장 동료와도 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친구와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남았을 때 정말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맞아요. 인간관계에서는 좋은 관계에 인간관계가 많은 게 좋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Q&A를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세은님은 어떤 질문을 하신 분을 베스트 질문자로 선정하실지 한 분만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방금 이렇게 대답을 한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수? 네. 베스트 질문자로 뽑히신 윤수님께도 저희가 이따가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김세은 강연자님의 초록빛 강연이었습니다. 김세은 강연자님이 퇴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려요. 형민쌤 여기 시간 좀 보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지금.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저희 이제 벌써 마지막 강연자 순서만 남아 있어요. 저희 이제 마지막 강연자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저희에게 재밌는 내용을 강연을 얘기해 주실지 기대되지 않나요? 네, 좋아요. 이번에 강연자는 우리 강연의 유일한 청이점이시죠. 인준영 강연자님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바꾸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계기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준영님이 이거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인준영 강연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색이죠? 빨간색! 예, 맞습니다. 빨간색 사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과색 사과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나색 바나나, 포도색 포도도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다릅니다. 이 과일의 색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과일은 오렌지색, 오렌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오렌지라는 과일은 있어도 그 오렌지가 가지고 있는 주황색은 특별한 색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색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색상의 태계 속에서 이름은커녕 관심조차 갖지 못한 오렌지의 색, 주황색은 꼭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물론 옛날 얘기죠. 지금은 많은 곳에서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서울 지하철 3호선은 그 상징색으로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호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를 전공하고 현재까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공익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안동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홍제동에 살면서 그 근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좀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이 에르메스 역시 상징색으로 주황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주황색을 사용하게 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에르메스 역시 처음에는 상징색으로 크림색을 써가는 겁니다. 크림색 상자에 자신들의 상품을 담아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아주 큰 전쟁이었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다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림색 상자도 상자 가게에 갔더니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품을 아무 포장도 없이 팔 수는 없으니까 다른 색 상자가 무엇이 있나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상자가 바로 주황색이었다는 거죠. 이 기막힌 우연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주황색 상자는 거기 있었을까? 그 주황색 상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제 강연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경험에 빗대어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입니다. 정확히는 2015년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1학년 1학기에 학술 답사입니다. 이 답사 때 사진을 찍으면서 동기들과 나눴던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안 실려서 개그 하시는 거예요? 회심의 드립.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동기 모두와 같이 찍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일 거야. 그리고 1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그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동기는 군대에 가고 어떤 동기는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 반수를 택했습니다. 비교적 그 목적이 분명한 역사교육과인데도 말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남자 동기들이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갈 때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로의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깊어질 때쯤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들어옵니다. 부모님 지인의 자기소개서 첨삭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숫자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죠. 낮은 대신 학생과 그 학생 부모님 모두 그저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서 반전을 이미 예측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고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학급 부반장 영업, 요리대회 참가, 그리고 동아리 발표회까지 적어도 써볼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써보기만 하면 이제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학생은 쓸 일이 없었다, 쓸만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미 쓴 글을 제가 고쳐줄 수는 있지만 그 쓴 글을, 일단 글을 쓰는 것은 그 학생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결국 문제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낮은 자신감, 낮은 내신,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던 진로 탐색. 그러한 것들이 그 학생의 생각의 가능성 자체를 막았던 거죠. 저는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쓸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저 너가 기억이 안 나는 걸 거야.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에서 어떠한 경험도 없을 수는 없어.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도 최선을 다해서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했던 학생이 시간이 흐르자 작은 일들은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고, 그 작은 일들을 함께 고민해보며, 그리고 저는 제 보잘것없는 실력을 보태며 그 학생은 그의 입시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쉽게도 그 학생과의 만남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도 몇 가지에 더 고생을 했을 거고, 그렇게 극적으로 들어간 대학과 학과에 불만이 있거나 고민이 다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허무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야기에서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누구나,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자신의 경험에서 어떠한 무언가를 찾아냈던 그 노력, 아니 그 전에 무언가 활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내가 유튜브에서 어떠한 영상을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 영상을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는 이게 뭐가 재밌느냐지 보면서 오히려 더 머쓱해졌던 경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역사,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수없이 겪었어야 했던 경험입니다. 차라리 유튜브는 재미없으면 끌 수라도 있지, 저는 어쨌든 그 45분 수업을 끝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를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선생이니까. 결국 저는 교사로서 제 책임감과 그리고 제 빈약한 통장 사정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별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제 수업 시간에 친구가 잠을 자든 아니면 앞머리를 자르든 저는 어쨌든 PPT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 PPT를 만들 때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나무위키에서 남자 아이돌도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공감대를 맞춰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이 PPT를 봤을 때 저는 배웠습니다. NCT랑 NCT 드림이 다른 유닛이라는 거를. 에스파에 카리나랑 윈터 말고 멤버가 둘이나 더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그 전 시간에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오랜만에 제 수업 때 깨 있었던 친구가 제 PPT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맡았던 네일아트반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맡은 이후로 역사 수업 시간에 자주는 안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으며 저는 그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 원동력이 되고 저에게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했었던 그 학생들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자 가게에 주황색 상자는 어떻게 있었던가?
그 주황색 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렌지가 색상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찾던 크림색 상자가 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상자를 안 골랐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상자 가게는 주황색 상자를 상자 가게에 들여놓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주황색 상자가 상자 가게에 있었던 그 시간은 주황색 스스로 색상으로서의 의미를 증명해왔던 성장의 시간이 아닐까. 우리도 대단히 느려서 서로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씩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목표는 쉴 새 없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인생을 한 가지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경주에 비유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여정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모 만화가의 표현을 빌려서 갈 때까지는 가보는, 그렇다면 갈 수 있는 때까지는 갈 것이고 그 가는 곳이 나의 성장은 아닐까.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내딛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겐 중요한 경험이자 성장인 것이겠죠.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원인은 무조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하나라고 해서 원인이 하나인 것은 아닙니다. 결과의 크기와 원인의 크기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의 원인은 어떤 일의 결과이자 중요한 성장 과정인 거죠. 그러므로 성장이 빛을 보는 순간은 굉장히 극적이거나 운에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성장 그 자체는 매우 일상적이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문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최근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일하다가 어떠한 정체감을 느낄 때, 그리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성장 중이지만 지금 나만 모르는 거다 라는 생각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그 문제 상황에서 견딜 수는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렌지색의 역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검색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오렌지색이 따뜻함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라도 주황색을 충분히 감상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마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영 강연자님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과 이제 계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학교를 갈 때 홍제역을 지나가요. 그 홍제역에서 버스를 타는데 그 주황색을 볼 때마다 준영님이 생각날 것 같고 오렌지색 오렌지 강연이 생각날 것 같은 강연이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신 인준영 강연자님과 Q&A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오렌지색이라는 게 좀 상징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저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완벽해가지고? 아니면 강연이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게 좀 저도 진짜 귀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에서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경우가 많으니까 저 경우도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제 얘기는 이따 할게요. 계속 이제 어떤 일상 속에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발표자분은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해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가 지금까지 얻은 성장의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되게 잘해주셨다고 해서 되게 감사한데 고등학교 때 국어 수행 평가 때 발표를 끝까지 못 마친 적이 있습니다. 많이 긴장을 했었고 말이 지금도 빠른 편이지만 그때는 못 알아들을 정도로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9살에도 외톨이를 굉장히 지금도 좋아해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답변을 드리자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10분 정도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 그 정도로는 성장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있는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데 뭐든지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 앞에서 많이 얘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더 이렇게 멋있게 발표를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질문은 아니고 사실 인준영 강연자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오, 청중단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저도 근데 사실 역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원인과 결과랑 그다음 역사는 약간 외우는 흐름인데 제가 약간 외우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준영님의 약간 PPT를 봤는데 저도 만약에 저희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저렇게 PPT를 해주셨으면 나는 그래도 3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PPT를 만드는 그 요령 중에 요즘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좀 전달력에서 그 유행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그 사진만 기억을 하고 약간 이런 문제점에서 적절한 난이도를 조절해서 PPT를 만드는 재미있는 PPT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PPT를 만들어야겠지보다는 뭐 제일 먼저 어떤 거를 설명을 할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신경 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미를 좀 많이 신경 씁니다. 애들을 안 재우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안 자는 거를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재미에 좀 더 치중을 하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선생님으로서 듣기 좋은 칭찬은 어떤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잘생겼다. 무슨 소리 잘 안 들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인 건지 아니면은 그날 그 수업 때 좀 놀자는 건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 때 잠 잘 안 자요가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들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예. 그 이후부터는 제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깨어만 있으면은 그 학생에게 수업을 이해시키든 아니면 재밌게 듣는 거는 제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항상 잠은 안 자요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받을게요. 혹시 학생들이 막 안 들어서 막 안 들고 막 잘 때 좀 실망감 같은 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거기서 교사가 천직이 맞느냐가 안 맞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환멸감이 느껴지거나 화가 나면은 그거는 이제 그분은 교사로서의 그 적성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수업 시간에 앞머리를 자르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오더니 갑자기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니 물어보니까 불닭볶음면 소스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돌발 상황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교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황도 하고 뭔가 좀 기분은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애가 싫지 않으면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저는 학생들이 잔다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 때 재미없는 수업들 많이 잤거든요. 그래서 제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들리나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과 성향이 좀 강한 편인데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이제 연도 같은 거나 뭐 순서 같은 게 비슷하고
이거 해도 저거 한 것 같고 저거 해도 이거 한 것 같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전공으로서 이제 그런 팁 같은 거 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역사 공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저는 역사는 영어랑 되게 비슷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영어도 우리가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본문을 한꺼번에 외우지만 보통은 이제 문법 따로 외우고 시험 기간 직전에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이제 그걸 시험 기간 때쯤 짜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역사가 사실 한국인이 있고 한국말로 쓰여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역사 교과서를 보면 대충 우리 또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급식 시간 때 뭐 먹을지 고민을 하는데 그분들은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법이라는 원인과 결과를 저는 수업 시간 때 이해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나 그리고 사실 이름은 이해 영역이 아니거든요. 시모노 새끼 가가지고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름 용어도 어려운 용어들은 이제 시험 직전에 따로 암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과 시험 기간에 하는 거를 분명히 구분하면은 조금 역사를 좀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배우고 있거든요. 교양이라서. 근데 이걸 참고해서 이번 중간고사를 잘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 질문자 한번 받을게요. 역사교육과에 지원해서 선생님이 되신 계기 궁금하신 건가요? 되게 마지막으로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는 이제 동기들하고도 그 얘기를 하면 시작은 굉장히 사소했습니다. 중학교 때 중간고사를 다 망쳤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역사가 90점 이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잘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이제 공부뿐만이 아니라 역사 책도 찾아보고 역사 영화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그럼 역사를 좋아하는 걸로 어떤 전공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역사 교사였고 역사 교사가 어떻게 될 수 있냐를 알아봤을 때 역사 교육과였고 그럼 역사 교육과를 어떻게 갈 수 있냐 했을 때 여러 입시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말 내가 그때는 또 마침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반대로 더 역사 교육인으로서 소양을 쌓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떠한 중간에 결정적인 요인들은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우연한 기회를 잡을 때까지의 노력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과연 준영님이 선택하는 베스트 질문러는 누굴까요? 처음 해주신 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베스트 질문자로 선택된 김서령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준영 강연자님의 오렌지색 오렌지 강연이었습니다. 인준영 강연자님이 퇴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손들고 봤는데. 네, 청준단의 다양한 질문들 덕분에 저희 Q&A 시간들이 정말 하루하루 알찼던 것 같습니다. 강연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준단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강연회를 마무리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세은님과 준영님의 강연 내용으로 관련된 강연 이벤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2개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못 맞히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그럼 바로 질문 나갑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객관식이고요. 다음 중 김세은 강연자님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타인에게 헌신하는 능력, 2번 인간관계 사이에서 서로 간의 신뢰, 3번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4번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능력.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1번 타인에게 헌신적인 능력이죠. 세은님은 타인에게 헌신적인 능력을 가진 MBTI였고 나머지 2, 3, 4번은 그거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문제 맞추신 분 성함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양성인 맞으실까요? 네. 양성우님 맞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양성우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준영님이 주황색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과연 준영님과 주황색의 연관성 중 관련이 있는 거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성함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정답은 주황색 3호선이죠. 준영님은 3호선에서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공익국무, 경복궁역, 양궁역, 직장, 홍제역, 중학교 수업 등 여러 가지의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네, 마지막 문제까지 맞춰봤는데요. 프로 같은 강연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 알찬 강연회가 된 것 같아 너무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수혁쌤,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우리 강연자님들이 저희 주제가 이제 색깔과 관련된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표현 잘할 수 있고 또 색에 빗대어서 자신의 표현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아주 멋진 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회에서 강연자님들 이에 맞춰서 잘 표현해 주셨다는 정말 아주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기 전에 모두 서명하는 거 빼먹으시면 안 되시고요. 폴꾸 꾸민 것도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폴꾸 못하신 분들은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 사진도 찍을 거니까 그것도 하시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저희 강연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주신 우리 유즈톡톡 친구들, 그리고 강연자님들, 그리고 열심히 들어주신 청중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What is your color? 너만의 색상을 말하다 유즈톡톡 강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니터링지 작성하시는 대로 이쪽 보이시는 저희 스태프분들께 나눠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전달해 드리면 되고, 저희 무대 앞 작성 다 하신 분들은 무대 앞에 모여주셔서 같이 단체 사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